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저민 하디 지음, 김미정 옮김. Part 2.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소제목 4.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라.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표가 빗나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행 전문가 블로거인 TC 옥슨라이더는 지난 몇 년 동안 남편과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세계 여행길에 오르기 전 TC는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판에 박힌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삶의 목적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평소 하고 싶었던 일도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일상의 환경을 벗어나자마자 활기와 영감을 느꼈으며 일하고 싶은 의욕까지 샘솟았다. 마치 수문이라도 열린 듯이 글의 소재가 될 만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마음과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회복을 위한 환경에 놓이자 기존의 사고를 벗어난 독특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여유로워졌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했다. TC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완전히 떠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생활을 단순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를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절정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까닭. 에브러함 마슬로우는 절정 체험이란 경험자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이기까지 한 영향을 미치는 흥미롭고 광대하며 대단히 감동적이고 신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드문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결정체험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절정체험은 휴식과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가장 독창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창의력을 위해 7년마다 뉴욕의 스튜디오를 닫고 1년간 안식년을 갖는 디자이너 스테펀 사그마이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뉴욕을 떠나 있는 1년 동안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는 새롭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발상을 할 수 있고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절정 체험을 추구했던 것이다. 절정 체험은 인생뿐 아니라 경력의 그래프를 바꿔놓는다. 오로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만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양된 상태에서만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본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를 현재의 환경에 묶어두는 하찮은 두려움과 신념들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정 체험을 몇 차례 했으며 정기적으로 절정 체험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는 트라이브 오브 킹스라는 남성 단체를 설립한 내 친구 리처드 푸 에반스와 주말을 함께 보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요즘 보기 힘들어진 남자들 간의 진실하고 친밀한 우정을 쌓게 도와주고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며 자기 삶에 대한 비전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에반스는 1년에 몇 차례 유타 남부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트라이브 오브 킹스 주말 수련회를 개최한다. 최근에 나는 에반스에게 목장도 구경할 겸 수련회에 한번 와보라는 초대를 받았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남부 유타의 경치에 넋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 단체의 문화와 수련회의 목적에 더 감탄했다. 에반스가 나에게 말했다. 남자들은 다 바빠. 그냥 느긋하게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앞으로 이틀 동안은 아무 일정이 없어. 아침 식사는 오전 9시에 나오지만 늦잠을 잔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수련회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사륜 오토바이를 타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우리는 페인트볼 싸움도 했다. 그리고 혼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오디오북을 들으며 산책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흥미롭게도 집을 떠나 있던 그 시간 동안 아내와 아이들, 집에서의 내 생활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더욱 강해졌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아내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수련회의 중요한 목적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과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나는 그동안 아내와 아이들, 내 생활 속의 멋진 일들을 너무나 당연시 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목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나는 동안 나는 앞으로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많은 통찰을 얻었다. 환경은 정말로 중요하다. 에반스가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 준 덕분에 나는 멋진 사람들과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며 진정한 휴식과 회복을 취하며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최상의 상태였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야망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삶의 기쁨을 느꼈고 그런 마음 상태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해주었다. 인생의 리셋 시간을 만들어라. 매슬로는 절정 체험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절정 체험을 하기 힘들 이유는 없다. 우리는 매일 절정 상태에 도달하는 절정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절정 체험을 흔치 않은 일로 여기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절정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단절되어 있다. 그들은 부정적인 일상과 환경 속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간다. 그렇게 수동적인 상태로 살다가 불현듯 무의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다. 이때 절정 체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험한다. 절정 체험은 예측 가능하며 유도할 수도 있다. 만일 절정 체험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절정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정 상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을 능가하는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절정 체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절정 상태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해야 한다. 나아가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절정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결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작이 좋았다면 보통 올바른 상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시작이 잘못됐다면 이후 상황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물론 도중에 시작했을 때와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럼에도 처음에 결정을 내리게 만든 힘이 일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절정 상태에서 진정한 결심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결심하곤 한다. 그들의 결심에는 진심도 확신도 없다. 그들은 확고하지 못하다. 단호하지 못하다. 위기감도 없다. 돛이 없는 배와 같이 흘러다니는 대로 인생을 산다. 그들의 발전은 무작위적이고 무의식적이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함으로 결과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새로운 인생 경로를 설정하고 싶다면 확고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절정 상태에서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삶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가지려면 정기적으로 자신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평소 일정에 의도적으로 완전한 휴식과 재충전, 리셋의 시간을 넣는다. 유명한 빌 게이츠도 그렇다. 그는 이를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생각 주간을 갖는다. 이때 생각하고 배우고 쉬기만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이 일주일간의 휴식과 회복 시간에 얻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휴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씩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신 연락을 끊는 날을 만들어 하루 종일 일을 쉬고 온종일 휴식과 회복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는 있다. 평소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어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일기를 써라. 연락을 끊는 날에는 생각하고 쉬고 배우고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는다. 평소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활이라는 나무들에서 떨어져 숲을 보기 위함이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듯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 일상에서 벗어나 깊게 숨을 쉬며 리셋할 필요가 있다. 연락을 끊는 날에는 최대한 다른 일은 잊고 그 시간에 충실한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전자기기와 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일에서 확실히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제대로 몰입할 수 있다. 하루뿐이라도 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런 리셋 과정의 핵심은 일기 쓰기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다. 일기를 쓰려면 우선 바람직한 마음 상태부터 만들어야 한다. 평소의 환경에서 벗어나 최소한 30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준비는 영감을 주는 글을 읽거나 듣는 것일 수 있다. 운동일 수도 있고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기를 쓰기 전에 마음을 절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일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배움과 회복, 계획, 구상에 깊이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절정 상태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일기 쓰기를 강화해 줄 다른 구체적인 전략은 명상과 기도다. 명상이 대체 무엇이며 왜 명상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다. 대다수가 명상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는 과정이라고 믿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명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과정이다. 나는 일기 쓰기 직전에 명상과 더불어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 절정의 마음 상태에서 일기를 쓸 수 있다. 때로는 일기를 쓰는 동안에 마음이 고양되기도 한다. 감사한 일에 대해 쓸 때가 특히 그렇다. 준비부터 일기 쓰기까지 전 과정은 자기와 자신의 꿈과 이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일기를 쓸 때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에 유의하면 의미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우선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시작한다. 당신과 삶의 관계에 관해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고 쓴다.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 관해서 쓴다. 당신에게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쓴다. 지난번에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쓴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일기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는 미디어와 목표, 계획의 맥락을 제공한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쓰도록 하라. 생활하면서 아주 좋았던 일들과 애먹었던 일에 감사한 후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좋다. 꿈과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써보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써야 한다. 과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애를 썼던 행동과 이유도 적어보라. 일기 쓰기는 치료와 치유의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써보라. 일기를 쓸 때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고 솔직해지도록 하라. 당신의 일기는 어느 누구도 읽지 않을 것이다. 일기 쓰기의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명확히 하고 다시 설정하는 데 있다. 솔직해지지 않으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큰 꿈들에 대해 써보라. 다음으로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내 인생의 비전이나 3년에서 5년 내의 목표 혹은 3에서 12개월 내의 구체적인 목표를 구상하라. 인생의 큰 그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인생의 큰 그림을 일기에 써보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를 되새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인생의 이유를 망각하기 쉽다. 또한 수단적 목표와 목적적 목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적적 목표이다. 목적적 목표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하는 일이라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은 수단적 목표다. 그렇다면 목적적 목표는 무엇인가? 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경우이다. 목적적 목표는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면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원치 않으면서 사회적 기대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 어리석음도 피할 수 있다. 일기를 쓰는 동안, 책을 읽거나 듣는 동안, 숙고하고 반성하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문득 떠오른 중요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때 그런 경우에만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 통화를 시도하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일기를 쓰는 동안에 그 즈음에 나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꽃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들의 주소로 꽃을 주문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일기를 썼다.
일기 쓰기를 통해 주간 계획을 수립하라. 주간 계획을 세우면서 회복을 위한 간단한 일기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매주 지난주에 대해 반성하고 보다 나은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 계획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아침 일기 쓰기 루틴이 확대된 것이다. 아침 일기 쓰기 루틴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일기를 쓰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주간 계획을 짤 수 있다. 지난주에 대한 평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잘한 일, 성과,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 하지 않은 일,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부족했던 영역, 중요한 사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보낸 즐거웠던 순간, 획기적인 업무 처리, 다음 주 계획, 지난주에 배운 것을 통해 다음 주에 더 잘할 방법들, 큰 그림 속의 목표들, 인생의 이유와 목적적 목표들을 상기시키는 소수의 중요한 항목들, 단기 목표들, 앞으로 1에서 6개월에 걸쳐 바로 진행해야 할 일들, 다음 주에 끝내야 할 구체적인 일들, 아침 일과 학습, 관계, 일, 운동 등에 관한 계획 등. 일기를 쓸 때처럼 주간 계획을 세울 때도 먼저 자신의 절정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사고의 수준을 높여 고양된 상태에서 확고한 계획과 결정을 얻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궤도를 재설정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쉽게 해줄 환경을 조성하라. 의식적으로 계획에 따라 변화하려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되는 대로 변할 것이다. 스페셜 포인트. 많은 연구를 통해 최상의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안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뇌는 휴식을 취하는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원활하게 작동된다. 물론 당신이 일하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휴식 중에도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깨어있는 동안 신체적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자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붙거나 근육이 강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는 일은 드물다. 같은 일상 속에서 집에서 평소 환경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늘 반복되는 생활에서 빠져나와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여유롭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